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다소 양이 많습니다만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미 외교 수립이 멀지 않았다라고 제가 느껴봅니다. 그것을 충분조건 논리로 표현해 봤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친해진다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승자는 러시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동시베리아 진출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맞대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한 다른 결과는 북미 외교 수립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추론을 해봅니다. 그 결과는 북노몽이 현재의 내몽고와 동북 삼성을 포위할 것. 그래서 지도상으로 좀 표현해 봤는데요. 2025년 7월 6일 일본 천황이 몽골을 국빈 방문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이 왜 몽골하고 계속 친해지려고 그러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인들이 몽골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에 몰려서 몽골의 그 건설에 그 많은 기여를 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소개가 난 기사가 있었죠. 몽골은 잃어버린 내몽골을 찾아야 된다. 여기 내몽골이 있죠. 여기도 물론 사막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한국의 친중 정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다. 현재 형식상이든 실질적이든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북로동맹이 강화가 맺어졌죠. 그러면은 몽골이 어떤 역할을 할 거 아니냐. 일본 천황을 국빈 방문해서 초청을 했다면은 몽골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동북 삼성인데 우리나라의 고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남한이 우리나라라고 그러면은 저는 뭐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동북 삼성과 내몽골을 좀 포위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겠냐. 그것을 또 논리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만약에 북미 외교가 수립된다면 그러면 북로 동맹은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중국 포위 및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근본 가정이 맞대면은 원인 가정이 맞대면은 몽골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 북로가 아니고 북미 미북 그 회담 이런 데가 은근히 실무자 쪽에서는 몽골 쪽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몽골의 역할이 향후 부각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네요. 한국 배제된 원시어토 구상 이러다 제2의 이 에치슨 라인 재현. 조문정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7월 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 미일 안보구상 배제로 고립 우려. 서해 7광구 중국 위협 대응 긴급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나토식 사안별 참여로 자율성 확보해야 모호한 균형 외교, 안보 경제 위험 높일 수도 있다. 중국 경제 보복 대비 다자혁명만 필수다.
이 코드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전시 작전 지역을 이 일본의 구상으로 제안한 거에 의하면은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오키나와에서부터 그 남중국해 그 이런 데까지 한반도까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감안해서 이 방어선이 있다 이거죠. 제2도련선도 있고 그런 입장이라면은 우리가 그 코드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됐죠. 중국 눈치 보냐고. 중국은 서해를 사실상 내해로 만들어 동중국해의 7강구에서도 해상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고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런 우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상호관세 서한 8월 1일부터 25% 부과. 민서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7월 8일 02시 새벽에 타전이 아니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콕 집어 겨냥했고 한국이 관세 올리면 25%에 그만큼 추가할 것. 한국 시장 개방하고 무역 장벽 없애면 조정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편지를 그렇게 서한을 보냈다는데 이번에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보내면서 일본이 원래 4월 초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일본은 24%였습니다만은 동일하게 25%로 나왔습니다. 품목별 관세는 별도가 또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8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25% 관세가 붙기 때문에 수출이 떨어지고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뭐 열심히 뛴다고는 하지만은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전혀 뭐 위성나기도 간다고 그러고 뭐 산자부의 뭐 통상 뭐 위원장이 갔다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뭘 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뭔가 빅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무부 장관은 무역협정이 없는 국가들이 8월 1일까지 관세를 부메랑해서 4월 금리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된 나라는 4월 초에 그 발표한 그 세율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죠. 메간 르보비치가 NBC 뉴스에서 7월 7일 월요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요일 관세율 유예가 만료될 예정인 몇 주 후인 8월 초에 미국이 가파른 국가별 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뭐 핵심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는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요거는 뭐 게티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진짜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백만장자라고 그러죠. 그 재무장관이. 이런 거를 또 트럼프도 뭐 정치꾼 출신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 잠재 성장률 첫 1%대 전망, 저성장 등 경고. 유준하 기자가 2데일리에서 7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기초체력 잠재 성장률도 1%대 전망, 커지는 저성장 우려. 한국도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잠재 성장률 2012년부터 줄곧 내림세였고 5년간 미국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주구장창 구조개혁을 자기는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법과 제도, 현재 경제 환경에 맞춰야, 그게 뭐 상법 개정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겠죠. 어쨌든 OECD가 1%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별도 다른 뉴스는 OECD 한국 잠재 성장률 2% 붕괴, 구조개혁 미루고 뭉갠 결과라고 뭉갰다라고 전 정부를 요거는 비난하는 거가죠. 뭉갰다 하는 얘기는 전 정부를. 그래서 지금 영국과 이탈리아, 캐나다, G7 국가들 세 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오르고 미국도 약간 떨어지는 거로 돼 있고, 독일은 뭐 밑바닥이고, 일본도 더 내려가고, 프랑스도 내려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1.9%래도 그 G7보다는 높은 거죠. 미국만 좀 현재 높은 거고요. 구조개혁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거기다가 툭 하는 말이 노동 생산성인데, 저는 이걸 벗어나는 길이 TO의 생산성이라고 저도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죠. 노동 생산성만 가지고 따져서는 이게 구조개혁이나 이런 거하고는 안 맞아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그 산업 구조를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로봇 자동화 등 또 이런 것도 있고, 서비스업의 반응 이런 것도 있고, 요즘 K 열풍 이런 거 이용하는 서비스업 이런 것들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SDT 90% 미국 밖에서 사용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권 강화한다. 이학준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7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죄송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달러 지배력 강화하는 잠재력, 스테이블 코인 수요 미국채 수요로 이어졌다. 태도 미국채 1200달러 보유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기 미국채 금리 인하로 미니 양적 완화 효과를 또 내고 있다 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1대1 달러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 달러를 보유해 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운영업체가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미국 달러를 사기 때문에 미국의 그 어떤 달러 패권 유지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달러, 그 다음에 미국채의 그 수요로 그 이동하게 된다 해가지고 미국이 정부 부채가 꽤 국채 부채가 꽤 많은데 그것을 나중에 돈을 모아서 야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갚을게 이럴 날도 오지 않겠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 국채를 팔게 되면은 아마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아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건 가지고 있으면은 담보 성격이기 때문에 좀 유리할 건데, 그거를 자국 내가 좀 힘들다 해서 달러가 부족하다고 해서 미 국채를 팔아버리면은 좀 곤란하다 이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라도. 정부 소비 쿠폰으로 내수 띄운다지만 사용처 족쇄가 발목. 최은석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7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사용처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해 전체 하나로마트 중 5.53%만 대상으로 농촌지역 사용에는 애로가 있다. 당정 소비쿠폰 사용처의 비수도권 식자재 마트 포함 검토하고 있고 폐업위기 홈플러스의 유연한 적용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답니다. 어쨌든 현재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것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본사 직영점인 경우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지만 교촌치킨, 다이소, 파리바게뜨처럼 직영과 가맹 방식이 혼합된 경우 가맹점에서는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직영인지 아니면은 가맹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이소 이런데 좀 돼야 되겠죠. 파리바게뜨 빵 이런데. 어쨌든 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상권이 위축돼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이 있어서 하나로마트를 제외한다면 농촌 주민들의 편의성이 떨어져 정책 체감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한국농축산연합회가 그렇게 지적을 했답니다.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도 그 또 뭐 제의 견해가 아니고 시장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그런 그 마누라의 어떤 이 경험을 전하면은 재래시장을 상당히 부각시키지만 경험상 재래시장 상점에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는 현찰 박치기 상중산층 사람들이 많다. 사용처 제한은 통제국가의 단면이다. 현금을 주고 사용은 개인 자유에 맡기는 게 자본주의 정신에 맞을 것이나 좌파 정권 자체가 사회주의다. 우리는 그래서 동물농장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악평을 좀 해보고 싶네요. 악평이라기보다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런 글을 작성해 봅니다. 미국은 정치꾼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정치꾼 출신이 아니다. 그가 임명한 장관들 중 특히 재무장관 베센트는 백만장자라고 한다. 머스크 잠시 도지를 맡았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기업가이다. 다시 본업에 돌아갔나 했더니 제3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의 정치꾼들은 가업이 되었다. 마치 과거 신분 계급 사회 같기도 하다. 우리도 그거와 비스무리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한국 정치꾼들은 어떤가? 새로운 피가 들어온 것 같아도 좌파는 많은 부분 운동권 출신, 운동권이라는 게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꾼들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파나 좌파에는 조선발 양만 세력의 후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일제시대에는 친일로 수명을 연장했고 친일 매국노, 우리나라가 친일파라고 그러면 친일 매국노죠. 현재의 친일파는 그 성격이 틀린데 이 말이 같아가지고 지금 친일파는 현대의 친일파는 지일파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방 후에는 반일로 색깔을 지들이 살짝 카멜레온처럼 바꿔버렸습니다. 현재는 친중이 대부분이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친일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은 항일운동을 한 양반 세력을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적 친중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또는 뭐 만주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공산당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친중 세력화됐다. 그러니까 항일운동했다고 애국자로 다 돼 있는데 그 항일운동이 한국 독립을 위해서 한 거냐 공산당 입장에서의 항일운동을 한 거냐 그거 역사 진단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현재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 공산당과는 관시 없이는 돈도 벌기 어렵다. 갔다 온 사람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뒷문 출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현실이고, 우리는 백을 쓴다는 거를 그쪽 리북말로는 그 뒷문 출입을 했수다라고 저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족 그 외가 쪽 친척한테. 한국 사회의 상류층은 학연지연 혈연으로 점철된 정치 인맥을 형성한다. 20대 80 파레토 법칙처럼 20이 그런 상류층이고 나머지 80이 일반 오디너리 피플 시민들이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워낙 사다리가 높아 엄두를 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저 생존을 위해 노력할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정치 입문의 길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박정희 동상 한국서 급증 중 찬반의 뿌리에 있는 일본의 존재. 마이니치 신문이 7월 7일 보도했습니다. 추진파와 반대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대립의 뿌리에는 일본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 맞습니다. 만주 군관학교. 하필이면 또 왜 만주 군관학교냐? 그것은 만주가 그 당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만주국 지배를 위해서 또 중국, 향후의 그 중국, 이런 대하고의 관계 때문에 만주 사관학교에서 일본인들이나 한국인들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역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강권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65년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 현재의 환율로 약 720억 엔을 미천으로 수출을 중시한 공업화를 추진해서 현재의 한강의 기적을 불러오는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때 혼자 힘으로 된 거냐? 경제 그 협력자금도 줬지만은 우리나라 그 산업 발전에 일본의 그 기업들의 기술 공여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죠. 친일파는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협력한 매국노를 뜻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친일파는 지일파라고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친일파 하면은 그냥 일본하고 그 협력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과거의 친일파는 친일 매국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지역 갈등에 영향을 줬고 양측의 역사관은 정면으로 지금 충돌해가지고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이 차이가 지금 보수와 진보의 분단 저류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서 갈등의 지금 시작은 선거할 때마다 빤하게 나오죠. 박정희 대 김대중 때부터 우리가 동서 갈등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결혼을 호남 출신, 우리 집사람이 호남 출신인데 그것도 저 남도 출신인데 완전히 세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저는 부부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갈라져 있지만은 같이 거의 이제 45년 이상 살고 있어요. 꼭 뭐 사는데 크게 관계없고 또 교류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꼭 정치 얘기 때 갈라져요. 이래서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당신 생각하는 대로 해. 그렇게 또 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엔터테인먼트도 아닌 최대 30%의 트럼프 관세로 일본의 큰 히든카드가 되는 제3의 강한 산업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카베 아키오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고한 글입니다. 조선업 부하를 비장의 카드로 6월 26일 이마바리 조선은 재팬 마린 유나이트 주식을 취득해 자회사한다고 발표했었다. 원래 에히메현의 선대수로 시작한 선대수라는 한자를 제가 좀 안 찾아봤네요. 이마바리 조선은 엔고와 중국 한국 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아 점차 규모를 키워왔다. 그리고 이번에 IHI와 일본 강관, 히다치 조선 등 대형 조선 사업을 통합한 재팬마린 유나이트를 산하에 두면서 명실상부한 일본의 대표 조선사가 됐다. 신 이마바리 조선의 조선 능력은 연간 469만 톤 총톤으로 늘어난다. 한국 하나오션 370만 총톤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세계 4위로 올라선다. 우리나라는 그 조선 3사를 합치면은 이거보다 돈 많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오션만 비유를 했네요. 개별 회사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왜 조선대국 자리를 잃었나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그런 이유 뭐 등등을 쭉 많이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 구세주로 사명을 받은 이마바리 조선은 다양한 선박의 설계와 제조 공정의 공통화에 올 재팬에서 임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전체를 위한 임하는 자세로 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기술 제휴로 생존을 도모해왔고 하는 일은 퐁퐁배 때와 우리는 통통배라고 그랬죠. 통통배 때와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 그러한 경영진의 스탠스가 현재 이마바리 조선 이마저를 쌓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중국 국익에 압도적 우위가 있고 중국의 생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조선 능력은 1대 200 정도 차이로 크게 벌려져 있다. 그런데 5월 상선 미쓰이는 LNG 발주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선박의 기양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도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산업 부흥을 중시하고 있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문제는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한 미국에서 조선산업 부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마바리 조선은 재팬 마린 유나이트 이외의 국내 조선 기업과 제휴를 늘리는 것이 될 것이다. 올 재팬 체제로 세계의 선박 함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조선 대국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일어섰다.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죠. 이 회사의 전략은 우리 조선업의 생존에 결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두고 봅시다. 선의의 경쟁을 해보죠.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기억이 납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용접 등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고 동남아 인력을 주로 양성해 왔습니다. 그 양성 인력이 경쟁업체인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에 간다고 해도 국가 전체 차원의 요거를 일본에서는 올 재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 코리아 전체적인 입장에서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현대중공업 훈련원 원장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도 우리를 위한 일이지만 경쟁업체에 간다 그래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던 뉴스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이러니 우리가 일본을 따라 마셨지 이 사람들아. 일본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민주당 입법 폭주 방송 3법 강행 처리 신지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방송 3법이란 게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인데 뭐 딴 거보다도 이사회를 늘리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가 KBS가 6명, MBC, EBS는 각각 5명이다.
MBC도 국영방송이 됐죠. 15명 중에서 6명이면은 상당한 비중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언론, 미디어, 학계, 임직원, 법조계, 교육계 등에서 추천받도록 해 이사진 구성을 보다 다양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부 다 좌빨로 추천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방송 장악을 한다는 비판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 누가 집권하든 국민 지지 얻는 방송은 필요. 친여단체 이사 추천 권유는 방송 3법, 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장악시도 언론 자유 도전.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인데 MBC 뉴스에서 대통령 지시 또 걸렸다. 얘네들이 이런 제목을 왜 쓰는지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걸렸다는 얘기인지 지시라고 말한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또 걸렸다는 얘기인지 때깔이 이상합니다. MBC가.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민주당은 남한판 인민위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수틀리면은 그냥 다수당이니까 그냥 땅땅땅 하면은 다 법이 통과가 되는 거죠. 이게 다 국민의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이냐? 민주당 욕할 것도 없어요. 국민이 그렇게 많이 뽑아줬는데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 우선은 하지 맙시다. 수당을 민주당 만들어줬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권력 잡았을 때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6명의 여성이 온라인에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의 결혼한 아버지가 수백만 달러를 사기쳤습니다. 정교한 로맨스 사기에 여성들이 걸려가지고 돈을 왕창 잃었다는 건데 우리나라 며칠 전에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나이지리아가 그 출발선상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도 나이지리아에서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면서 그런 아주 기법을 사기 수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게티 이미지겠습니다만은 로맨스 사기에 걸려가지고 본명은 찰스 우첸나 은화 다비드 이 흑인인지 어떤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는 6월 보스턴에서 우편 사기 자금 세탁 방조 자금 세탁 혐의를 인정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아마도 로맨스 사기 같은 정치 사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기꾼은 머리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같이 IQ 2자리 간신히 넘는 사람들은 전혀 사기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그 좋은 머리를 그 사기를 왜 치는지 그 좋은 머리를 딴 데 좀 쓰면은 얼마나 좋을까. 자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그 피해 이걸 어떡할 거냐. 자기 책임이라고 또 돌려야 되겠죠. 2025년 상반기 영업잠정 실적 공시가 시작됐는데 LG전자가 첫 테이프를 끄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매출액이 상반기까지 43조 4,798억 원, 1.6%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근데 더 많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5%가 감소했습니다. 연결입니다. 2024년 3분기 사업 종료 결정에 따라 배터리 팩 사업이 중단 영업으로 손익으로 분류됐다는 걸 참고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동차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11조 8,304억 원으로 3.7%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8.2%더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8,668억 원으로서 145.8%가 거꾸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이익이 증가한 것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저감법에 의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제도 45X 등에 따른 2025년 2분기 예상세액공제를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난 것으로 됩니다. 이를 제외한 2021년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 원뿐이 안 된다. 영업이익률은 0.04%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